예, 써니 오늘 오전까지 도록에 들어갈 내용들을 다 점검을 했어요. 총 표지까지 41페이지의 도록이 만들어지는데 이 팬클럽 회장님 생각쟁이님께서 정리를 정말 잘해줬고 제가 더 넣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게 며칠 후에 그 논산 인터스텔라에서 자발적인 이 미팅이 있단 말이에요. 모임이 있어요. 지금 한 10분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가하실 분은 논산 인터스텔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 급하게 20부 정도를 그 도록을 인쇄를 할 거예요. 거기엔 제 연대기 같은 것도 나오는데 90년부터 나오죠. 근데 저는 이제 화가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그러니까 미술부를 할 때는 취미의 수준이었겠지만 입시 미술학원을 다닌 게 딱 정확하게 35년 전 이맘때예요. 88년 가을이었어요. 1988년 가을부터 입시 미술학원을 다녔거든요. 35년이 됐는데 그 35년이 그 도로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것들이 평행우주 그림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 과정이 그 도록에 있고, 도록 첫 페이지를 딱 열면은 이제 공란이 있죠. 이제 거기에 제가 사인해주는 곳이죠. 그리고 또 넘기다가 또 사인할 만한 데 있으면 사인 한 2개 정도 해주면 아주 좋은 도록이 될 거고, 이번에 참가하시면 그게 선물로 가게 되고, 또 이제 11월 이아스에서는 거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서 20장이 아니라 이제 한 200장 정도 인쇄를 해야죠. 200권. 이제 마치 책이라 할 만해요. 이제 41페이지니까 40페이지짜리 도록을 사인 도록이 이제 저번 미술 슈퍼 때는 사인 도마가 선물이 됐고, 이번에는 사인 도록이 선물이 되는데 머그컵하고 달력까지 될지는 이게 장담은 못 하겠는데 꼭 한번 준비를 11월 중에 한번 해보도록, 장담은 못 해요. 하지만 이 도록은 꼭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그게 35년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이 결과물만 보면 그렇게 이게 35년이 걸려? 뭐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자, 여기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이 부분이 여기 아랫부분이 달라져요. 이렇게 이런 게 없던 게 생겨요. 이게 여기 이제 제가 실수로 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구성하기도 하고 덧칠하다 보면은, 그래서 태양이 달라져요. 태양이 디테일하게 이제 그 꽃행성의 색깔 이런 것들이 같은 가필 진품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보면은 붓질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게 35년이 걸렸다. 이런 생각, 예전에 제가 이제 저기 서초역에 흰물결 갤러리였지. 흰물결 갤러리에서 감각의 정원 시리즈를 그때 일랑 선생님 제자 3대 모임 해가지고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직설적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과 후배 한 명이 형 그림 왜 이렇게 유치해 이러더라고요. 유치하다고. 유치해 보이잖아요. 예. 유치해 보일 수 있죠. 예.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그 언캐니 밸리처럼 좀 유치해졌다가 그 유치함을 벗어나는 유치한데 아름답다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저는 그게 김종학 선생님의 꽃그림이 거기까지 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게 35년으로 부족한 거죠. 거기까지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엔 이제 잠깐 도달했다가 다시 후퇴하고 도달했다가 후퇴하고 뭐 이런 적이 있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황홀한 유치함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일상적인 유치함이 아니라 황홀한 이렇게 또는 노련한 유치함일 수도 있고 그 단계가 이제 내년에는 갈 것 같다. 2024년에는 갈 것 같다. 그렇게 느낌이 오고 있고 그런 어떤 예언도 있고 그 이제 이 마고신이 찾아왔던 그 선배 또 3탄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게 왜 자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그리고 염원하면 그 사람이 그 신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물론 찾아올 수 있는데 그 형이 얘기했던 거에서 좀 독특한 게 뭐였냐면 왜 하필 화가한테 저 대단한 신들이 찾아오지? 자, 마고신이라면요, 우리 민족의 신화로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할머니야, 삼신 할머니예요, 마고 할머니가. 그래서 이 삼신과 삼성이라는 게 환인원흥 단군을 하기도 하지만 해달별을 의미해요. 또 해달별. 이 지구와 우리가 사는 터전을 만든 분인 거죠. 그리고 또 참 제가 마고 부도지 공부하다가 마고가 바뀌어서 고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할 때 그 마고신 당신은 정말 마고신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뜻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고맙습니다 할 때 그게 마고가 뒤바뀌었대. 예전에는 좀 뒤바뀐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메르어를 연구했을 때 똑같은 뜻인데 한국어하고 수메르어가 앞뒤가 그러니까 우리는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수메르어 예를 들자면 우리는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수메르어에서는 막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 앞뒤가 이렇게. 그래서 그게 어쩌면 글 쓰는 순서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에서 우로 쓰느냐 우에서 좌로 쓰느냐. 그러니까 말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수메르인들도 고맙습니다 했고 우리도 고맙습니다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스메르인을 만나서 지금 인터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서를 해독하다 보니까 그게 읽는 순서의 문제인 거죠. 이게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두 글자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그 사람들도 고맙습니다 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고대 문서를 해독하다 보면은 이 학자들이 좌우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를.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하지만 마고를 고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마고를 고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해서 거기서 고맙습니다가 당신은 정말 신과 같은 존재군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는, 저를 보호해주는 신과 같은 존재군요.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고마가 마고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고마하고 가미가 일본에서 가미가제 할 때 가미하고 기역 미음이잖아요. 가미 이 고마 같은 어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5년의 그 집대성한 도록이 드디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35년 만에 나오네요. 만 35년이에요. 지금 보니까 만 35년. 88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폰에 보면은 이제 제 이게 선승의 대전 시립미술관 카톡도 있고 그래서 박희원이 등. 이 위에 이제 보면은 지하트 배당 주주방 38명, 지하트 이사방 19명, 인터스텔라 19명 있잖아요. 이 중복이 돼요. 합치면 60명이지만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가 단톡방에 모여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단톡방을 왜 만들었냐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유튜브에 다 찍을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게 됐어요. 이분들이 이제
주주가 1000명인데 1000명이랑 협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주주들, 대주주들을 이렇게 모으고 부동산을 언제 팔까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뭐 이자를 좀 내다가 더 버티고 가격이 그래도 최소 2배 이상 받을 수 있을 때 파는 게 좋겠죠. 이렇게. 왜냐면 부동산이 이 투자 받아서 산 거기 때문에 제 개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주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 50분이 전체 투자금의 85%를 차지해요. 합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000명 중에서 50분이 85%고 950명이 15%를 나눠 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85%니까. 예. 그래서 매번 단톡 이렇게 단체톡 보낼 수 없잖아요. 그거 시간 많이 문구도 알리고 문자 매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투자자의 85%를 차지하는 금액의 85%를 차지하는 분 50분을 각각 이렇게 카톡방에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피드백이 아주 빨리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명하고 어떻게 피드백을 합니까? 50명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5천만 원 이상 투자자들이에요. 5천만 원 이상 투자자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2천만 원대도 있긴 해요. 왜냐면 지하트에 따로 투자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100만 원 투자하신 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좀 그분들 제가 배려해 준 거고 동네 분들인데 한 2명 정도는 제가 배려를 해서 100만 원 투자를 받아서 여기 해서 소식도 공유하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80 그래서 쭉 이 단톡방에 한 얘기들은 참 이게 자세해요. 실은 자세한데 현재 2대 미대 교수로 있는 이 박일호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수업 들었던 박일호 선생님. 근데 이 대학교 때 수업 들었던 박일호 선생님의 아내분이 현재 서울 시립미술관 관장이에요. 얼마 전에 됐어요. 이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저랑 어떻게 이제 인연이 됐느냐? 박일호 선생님이 이제 사실 여기도 자세하게 얘기 안 했던 건데 박일호 선생님이 이제 그 미술 이론 평론가로서 미술 이론에 대해서 수업할 때 제가 들어가서 그때 미대생 중에 그러니까 미학과 수업이었죠. 미대생 중에 3명밖에 없었어. 수강생이. 그러니까 저는 참 제가 이게 선택하는 게 보면 지금은 뭐 폐강할지 모르겠는데 학생이 3명, 5명인 수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깊이 하는 거를 제가 들어가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미대생은 1명이 있거나 2-3명이 있거나 이러는 거예요. 제일 생각나는 게 이정민 교수인가 언어학과의 언어학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박일호 선생님 수업도 수강생이 거의 없었어요. 5명밖에 그러니까 저랑 얼마나 학생이 5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에 그 당시에서 대학교 때죠. 수원시에서 후원을 받아서 중국 작가 3명을 초대해서 퍼포먼스하고 전시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야 웬만하면 좀 참석 좀 해줘라. 근데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기획을 했는데 중국에서 작가 3분도 모셔왔는데 그때 참석 인원이 언론도 안 왔고 참석 인원이 한 7명? 작가 빼고 그러니까 한 10명에서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얘기는 여기다 못했는데 너무 속상한 거야 박일호 선생님. 야 내가 이렇게 정말 큰맘 먹고 이 중국에서 작가들 3명이나 모셔왔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막 비속어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비속어는 빼고 언론도 뭐 우르르 좀 와줘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제 열받은 거야. 이제 너무 호응이 없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박일원 선생님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날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순간 저 양반을 신림동으로 내가 데려다 줘야 되는구나, 의무감. 저는 술을 안 먹었죠. 그때 독고만주라는 타우너 800cc짜리 탑차를 타고 다닐 때였어요. 그 탑차가 조그만해요. 근데 박일원 선생님이 날씬해가지고 그 작은 차 안에서 누웠어. 옆에 이렇게 작은 차 안에서 이렇게 누울 정도였어. 이제 워낙 날씬한 분이라.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차에 눕혀서 신림동일 거야 아마, 댁에다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그때 이제 이 최영준 선생님이 나와서 술 이렇게 많이 먹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는데, 두 분 다 대학 강사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난한 셋방살이 집이었어요 그때. 대학교 때. 이 얘기는 이제 여기 몰라, 이 단톡방에 계신 분들도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 안 했어. 왜 박일원 선생님 그날 술을 많이 먹었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쭉쭉쭉 올려요, 이런저런 얘기를. 그리고 이제 이런 신문 기사, 이 기사 링크를 어떻게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비즈니스 신문에 저에 대해서 나온 물론 이 기자님이 아미고님인데 그래서 제 홍보성 기사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는 되게 재밌는 기사인데, 와, 우리 고리들 작가가 인천 아시아 아트쇼에 나가요. 이거를 신문 기사로 만든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놓고 저를 홍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박신양, 하정우, 뭐 김한선, 남궁옥군 연예인도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미술 슈퍼에 이어서 아시아 아트쇼에 나간다. 이런 게 신문 기사가 될 리는 없잖아요, 실은. 근데 이 기자님이 아민군입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신문 기사도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 바로 이게 뜨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홍보하는 거죠. 이제 인지도 때문에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50분하고 계속 제가 이렇게 공유하고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분들하고만 하는 것도 좀 다른 우리 아미고님들 죄송하고, 그래서 좀 간혹 어떤 얘기를 했다면 이런 영상 찍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화를 보고 되게 또 나름 저와의 공통점을 참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 당시에 아무튼 뭔가 관행을 깨는 게 있어요. 그 대형 스타들은 관행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림 판매의 이 관행이 SNS로 이 소비자 고객하고 직접 거래하는 이렇게 대규모가 아마 제가 최초일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그림을, 뭐 2,000개가 넘는 그림을 계약하는, 그것도 갤러리를 전혀 통하지 않고 이런 관행을 깨는 게 있어요. 그 대형 스타들은. 엘비스도 그랬더라고. 그런 뭔가 깨는 게 있어요. 형식도 깨요. 형식. 그러니까 노래의 스타일하고 그 노래를 뭐 유통시키는 방법이나 모든 것들이 깨고, 특히 흑인하고 어울렸다는 거에 대해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심하던 때였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깨죠. 그리고 굉장히 도전하고 그래서 군대도 끌려가고 너 감옥 갈래 군대 갈래 뭐 이렇게 해서 군대 가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항우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우가 24살에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근데 24살이 아니라 1년만 더 늦게 25살에 출사표를 던졌다면 항우가 유방을 이겼을 것이다라는, 천하통일을 했을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설 때와 안 나설 때가 있는데, 이게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요. 타이밍. 이 항우의 입장에서는 이거 천하통일인데 그 당시에 그 초안지가 뭐 사실이라고 본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1년만 더 기다렸다면은 이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한참 뇌과학 공부를 할 때였는데 이거 맞는 말이다라고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 22세가 넘어가면 호르몬이 바뀌어요. 인간 호르몬이. 그러니까 절정의 성장기가 키 크는 시기가 대략 24년으로 봐요. 24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장 호르몬하고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나이가 25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혈기에 의한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생기는 나이가 25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 만 24세 정도 같아요. 항우가 이제 24세냐 25세에 출사표를 던졌느냐 24세에 했느냐에 따라서 그 1년이지만 그 사이에 우리 몸의 호르몬은 좀 많이 바뀌어요. 꺾이는 시점이에요. 이게 이렇게 꺾이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의 정점에서 꺾여요. 그다음에 도파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이성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게 25이에요. 요즘으로 보면 대학교 졸업한 나이. 드디어 이제 약간 우리가 뭐 15살 되면 지학이라고 하고 뭐 성장에 대한 욕구는 생겨요. 야망도 생기고. 근데 확률을 생각해 보는 나이. 정말 내가 우리 집안도 이렇고 우리 엄마 아빠 돈도 없는데 내가 과연 저 꿈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나이가 25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 제대하는 나이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제대할 무렵 또는 제대하고 1, 2년 후에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남자 아미고님들, 그다음에 여성분들, 그럼 군대 안 가는 여자다 그러면은 25이면은 대학원 졸업할 무렵 정도, 또는 취직해서 뭐 2, 3년 차 뭐 이 정도인데, 그때 혈기만으로 뭔가를 선택할 수 없는 호르몬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저 문구를 딱 읽었을 때 이거 뇌과학적으로 맞다는 그 판단을 내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이것도 이제 여기다가는 얘기 안 했던 이야기인데 또 이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이 카톡방에다 거기까지 너무 길어. 여기까지 어떻게 써? 쓸 수가 없어. 예. 쓸 수가 없어가지고 얘기 못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번 도록에 나오면은 이제 또 한 분이 이제 그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에 대해서 이거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에 대해서 평가한, 한번 읽고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자, 세계 철학사는 자고로 존재론에서 관계론으로 건너왔습니다. 인간의 대책 없는 오만함에서 상호 공존의 필연성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12연기의 대안인 팔정도를 떠올립니다. 드디어 무지함에서 바른 안목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에 대한 평가예요. 레비나스는 이를 타자의 환대라는 명가명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명가명 기상명 묶으면 안 된다는 건데, 아무튼 타자의 환대 시대가 오는 거고, 이타적인 유전자와 관계된 거죠, 이게. 자, 다시 읽을게요. 레비나스는 이를 타자의 환대라는 명가명으로 묶었습니다. 앞서 제시한 신성한 경제학의 저자 아이젠슈타인은 그 연장선에 위치한 탁견이며 해안이며 또한 실천 강령입니다. 그러나 고리들의 파워풀한 파괴력과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사실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이제 이분은 제가 파워풀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 그림과 함께 나가는 걸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이젠슈타인의 신성한 경쟁은 실은 해법이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은 해법이 없다. 단지 미래를 느꼈을 뿐이야.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은 할 수 있죠. 그럼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는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자, 현아 세상은 지구 재난에 임박해 있습니다. 식량 재앙은 한국에 먼저 닥친다고 합니다. 전후좌우로 몰아치는 시급한 상황에서, 시급하다 이 단어 있을 것 같은데,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급한 걸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어떤 십자인지 볼게요. 오탄가? 아마 있을 건데, 시급하다는 쓰는 사람 오탄가 이게? 뭐 예를 들자면 뭐 10초가 급하다, 뭐 시급하다 오탄가?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참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이게 오탄지 갑자기 격가지로 빠지는데, 못한 것 같네. 전혀 시급하다가 전혀 안 나오네. 그러나 이 네이버를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용어가 있을 수 있어요. 시급하다는 용어가. 네이버를 믿으면 안 돼요. 여기 안 나올 수도 있어. 자, 전후좌우로 몰아치는 시급한 상황에서 고리들과 아미고의 성공은 이 모두의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긴장의 고삐를 더 옥죄어 화이팅 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아미고가 함께 성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로 이게 고리방주예요. 정말로 지구 재난을 대비하는 지구상의 아마 글쎄 세계의 방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정말 지구 대난을 대비하고 미래의 문명을 열고자 하는 구체적으로 실천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어떤 단체나 집단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미리 포석을 두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방주가 3개가 있다면 고리방주는 아마 3개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게 이제 특히 한국이기 때문에 가장 큰 방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제가 답을 했네요. 제 답까지 읽고 끝낼게요. 이때는 제가 신성한 경쟁을 읽기 전이에요. 저와 아미고처럼 최소 각 대륙마다 국가마다 현 지구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구상하고 작은 일부터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만, 적절한 시나리오나 돌파구를 찾지 못하다가 그냥 해외 아미고 클럽으로 합류해서,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고리들의 아미고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해외 아미고 클럽으로 합류해서 고리들 그림을 더 사거나 선보농제 사업에 투자해서 화본기통이나 선보농제 힘을 모으자는 결론으로 갈 거라 보는데, 이런 현상이 기후위기나 신냉전으로 또는 해고염 등의 문제로 가속화되리라 봅니다. 위의 광범위한 지구적 문제들과 제가 신속으로 화가로서 성공하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신성한 경제를 준비하는 아미고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선보농제를 위해서라도 제 그림이 더 좋아져야 한다는 나름 초조함이 있으나 늘 붓질은 지 팔자대로 무의이화로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다 잘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광속, 빛의 속도, 그다음에 신의 속도, 그게 가스피드거든요. 가스피드. 신이 함께 하기를 이렇게 신이 돌봐 주실 겁니다 할 때 가스피드. 그 팝송도 나오잖아요. 가스피드. 사랑과 영광 팝송이 나오는데, 자, 이게 왜 나오냐면, 가스피드가 왜 광속이 갑자기 왜 나왔냐면, 제가 엘비스라는 영화를 간식 먹으면서 보다가, 엘비스 프레슬리 보다가 엘비스가 이제 어떤 악단에 소속돼 있는데 엘비스를 보고 톰 행스가 그 매니저로 나오죠. 야, 우리 둘이 나가자 여기서. 제가 너 옷 입는 거 이런 거
좀 이렇게 날라리 같다고 싫어하지 않냐. 근데 너의 음악은 가능성이 있다. 나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떤 대령으로 나와요. 너를 도와줄게. 너는 성공할 거고 헐리우드 배우도 될 거고 굉장히 넌 성공할 거다. 너는 정말 그 끼가 충만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너는 성공할 거다에다가 엘비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네, 나는 광속으로 성공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상당히 그 자신감이 풍부했죠. 그 초기부터 유명해지기 전부터 엘비스가 나는 광속으로 성공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여기다 올리면서 자, 엘비스는 광속으로 성공할 거라고 했는데 진정한 광속이 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리들이 엘비스의 그 성공 속도보다 더 빠른 광속을 보여드리겠다. 네, 그렇게 제가 하면서 저는 광속에다가 신의 속도까지 결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속, 신속으로 고리들은 성공한다. 그래서 그 신속이라는 게 신의 속도인데 그게 갓 스피드거든요. 신이 이제 천우신조 한다는 뜻이에요. 갓 스피드가. 그래서 광속 신속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눴던 얘기가 워낙 많아서 이걸 다 요약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신문 기사라든가 제가 요즘에 그리고 있는 그림 영상에 안 나가는 그림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 50분 이 85%의 주주님하고 직접 거의 매일 소통할 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소통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 타이밍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30분 넘어버렸네. 자, 그래서 며칠 후에 그 인터스텔라 논산점 참가 신청은 직접 논산점 점장 생각쟁이님한테 하시면 될 것 같고 가면은 도록이 제 35년을 모은 그 도록이 선물로 가고 그다음에 별꽃우주 스카프도 선물로 가고 하니까 그걸 들고 이아스에 오시면 제가 사인을 해드릴게요. 그 스카프하고 도록을 가져오시면 이제 스카프에 사인 한 번, 도록에 2번 해서 3번씩 해드릴 테니까 가서 일단 선물을 받으시고 물론 이아스에 오면은 또 도록에 사인해서 제가 드리겠죠. 근데 도록 2개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왜? 하나는 경매로 내놓을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사장님.